권리금 거래와 이제 조세 문제, 세금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강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권리금 거래를 하게 되면은 세금 문제 피할 수가 없죠. 뭐 거의 대부분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할 때 세금 문제는 반드시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게다가 권리금 액수는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리금을 사고 팔 때 어떤 세금 부담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권리금 거래할 때 생길 수 있는 소득세 문제, 그 다음에 부가세 문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 세법에서는 이 권리금을 영업권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으로 통칭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업권 거래에 따른 그 소득 발생에 대해서 거래 주체를 구분해 가지고 법인세법하고 소득세법에서 그렇게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래 주체가 법인이다.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을 하는데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권을 매각한 경우에 그것이 이제 거래 유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불구하고 장부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고, 영업권을 그 매수했다면 그런 매수한 대가를 이제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해서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렇게 비용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좀 자리가 좋은 그런 매장 같으면 법인들이 권리금을 주고 사기도 합니다. 보통은 종전임차인이죠. 종전임차인부터 권리금을 주고 사기도 하는데, 그 법인 같으면은 대체로 이제 그런 비용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그 많은 돈을 비용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권리금을 좀 이렇게 노출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노출이 되면 이제 세금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그게 권리금을 판 쪽도 만약에 법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죠. 자기가 장부가액에서 취득한 부분에서 그 다음에 더 높게 팔았다 그러면은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손해봤다 그러면 상관없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영업권 양도한 쪽이 개인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래 주체가 개인인 경우는 법인인 경우보다도 과세 방법도 다양할 뿐더러 분쟁의 빈도, 유형 이런 것도 다양한 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성실 신고가 잘 안 돼요. 권리금을 받고 신고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쟁도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투명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게 영업권 양도가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그냥 세입자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 세입자가 영업권을 양도했다. 예를 들면 노래방을 양도했다라고 할 때, 그것은 후자의 경우, 영업권 단독으로 양도되는 경우라고 봐서 기타 소득으로 해결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그런데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서 노래방을 하다가 그 건물을 같이 팔았을 때, 노래방과 건물을 같이 팔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영업권의 양도가 사업용 보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라고 봐서요. 이럴 경우에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으로.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냐면, 기타 소득하고 양도소득 세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기타 소득과 양도소득의 세율이 당연히 양도소득 세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노래방 영업을 하다가 그 건물을 하고 영업권을 함께 팔게 되면 보통은 이제 양도 차익이 많이 났을 때 문제죠. 양도 차익이 이만큼 났다면 그 양도 차익을 줄이기 위해서 건물의 가격은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건물의 가격은 조금 하고 영업권 가격을 조금 높이는, 거기서는 기타 소득세율 보통 20%거든요. 기타 소득세율을 적용을 받게 해서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는데, 이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그냥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영업권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서 세금이 조금 양도소득에 비해서는 이제 줄어드는 거죠. 여기 국세청 질의개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학원 사업자의 영업권 양도할 때 소득 구분 그래가지고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의해서 해당하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답변을 한 사안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 건물주가 그걸 하는 경우보다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기타 소득을 하게 되면 양수인, 권리금을 양수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기타 소득을 원천 징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원천 징수 의무.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할 금액은 영업권 대가의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서 기타 소득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0만 원에 1억이라고 하시죠. 실감나게. 1억의 그 영업을 양도했다라고 할 때 이 필요경비를 60%를 인정합니다. 그러면 경비 빼고 하면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소득이 되잖아요. 그 소득의 20%가 800만 원이 세금이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필요경비를 80%를 인정해 줬다더라고요. 기타 소득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변호사인 제가 다른 데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한다든지 해서 받은 돈, 이런 돈에, 그게 이제, 그 필요경비, 들어가는 경비를 다 빼고 실제 소득을 하잖아요. 근데 필요경비가 다른 경우와 기타 소득은 좀 다르기 때문에 애매하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을 해왔어요. 그게 예전에는 80%. 근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60%의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40%의 20%니까 8% 정도가, 그러니까 1억의 8% 정도가 실제 세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가 아니라 자가 소유하던 학원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부동산과는 별도로 영업권을 받고 양도한 경우라면 이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권리금 거래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이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영업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이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권리금, 부동산 권리금 양수도와 관련해서는 포괄 양수도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요. 포괄 양수도이냐 아니냐. 그래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서 영업권이 함께 양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지 않지만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아닌 경우에 영업권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게 되죠. 부가세법 보겠습니다. 6조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이후에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해당되는 대통령령 시행령 17조는 여기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포괄 양수도인 사업은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물건을 사고 파는,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내가 사서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파기를 되면은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죠. 재화의 공급. 그런데 그것을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걸 누군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이거를 재화의 공급이라기보다는 그런 시스템 안에 누가 쏙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재화의 공급은 아니라서 부가세는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세 심판원 회심도 설비 부문 중 일부를 인수했지만 종업원 중 일부만 신규 채용하고 그다음에 영업권, 채권, 채무 등을 인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건물을 사고 팔면서 이게 부가세가 꽤나 되기 때문에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포괄 양수도인 것처럼 많이 이렇게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 사업을 그대로 이제 넘겨받는다. 그죠? 건물을 넘겨받으면서 이제 그 임대 사업을 그대로 넘겨받게 되면 임차인도 승계하고 하게 되면은 이게 사업의 포괄 양수, 임대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부가세를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포괄 양수도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영업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영업권이 넘어갔을 때 그게 사업의 포괄 양수도냐라고 하는 부분이 부가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